자, 이제는 이제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이제 볼게요. 여기에 또 핵심 개념이 나오죠. 자, 기체 온도와 부피 관계. 그걸 샤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풍선 가지고 했던 실험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찬물에 풍선을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에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찬물에 넣었다 더 물에 넣었을 때 풍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부피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 뭐지? 여기 우리는 여기서 그냥 그림으로 했습니다. 고무풍선을 가지고 이거 올라가는 거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온도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 힘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 고무풍선 가지고 이제 했던 그 기억이 나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여기 실험을 정량적으로 한 실험의 값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요런 결과가 나왔어요. 요런 결과가 나온 거를 우리 한번 하나씩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자,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와 차가운 물에 넣었을 때 고무풍선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하나씩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어떻게 변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는 크게 변했고 요거는 어떻게 됐어요? 안으로 쏙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 얘가 이렇게 조그매졌죠. 이렇게 조그매졌어. 그치? 아주 조그매졌죠. 얘보다 더 작아졌어요. 얘보다. 왜? 얘는 그냥 그 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실은 이렇게 조그매지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조그매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간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 여기 하늘색으로 안에 입자를 우리가 몇 개로 하냐? 5개.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입자수의 변화는 기체 입자수는 변함이 없다. 일정하다. 왜? 외부가 여기 꽉 막혔으니까 기체 출입이 없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기체 출입이 없는 거야. 외부. 자, 그래서 입자수는 일정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뜨거운 물에 있는, 여기 뜨거운 물에 있는 열이 여기 안에 있는 공기 입자, 우리 여기, 자, 입자수는 일정하다고 하니까 여기 몇 개 그려져야 되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가 공기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하다가 활발하니까 어때? 더 많이 움직이겠지.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부풀어진 거죠. 고르게 분포가 돼야 되니까 우리 하나만 더 그려놓고 시작할까? 처음에 6개가 있어 입자수가. 그럼 여기도 몇 개가 있어야 돼? 6개가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체를.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적어야 되지? 입자수는 일정하고 그 다음에 기체의 입자가 어떻게 되지? 기체의 입자가 뭐를 받아서? 열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서 뭐가 돼? 먼저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얘가 받아서 운동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운동이 활발해진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빨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입자 간의 간격이 어떻게 되지? 멀어진다. 그래서 누구의 부피가?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고르게 퍼지는 거야. 고르게 퍼져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큰일 날 뻔했어요. 뭐를 언급을 안 했어요? 뭐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는 이런 여러 가지 압력, 부피,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일정하다는 말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차가운 물에 넣었어요. 자, 차가운 물에 넣었으니까 입자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대로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자, 먼저 보라색만 먼저 할게요. 자, 얘가 쏙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얘네는 어떤 걸까?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자, 먼저 차가운 물이에요. 그러니까 기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체의 입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기체의 입자가 열 에너지를 뺏겨. 열 에너지를 뺏겨서 힘을 잃어.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무슨 입자의? 기체의 입자 운동이 둔해진다. 그래서 기체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래서 부피가 감소한다. 어느 부피가?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다. 그래서 이렇게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밀고 들어온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여기라고 하자 그러면 자, 요렇게 찌그러져서 요만큼 돼 있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그리냐면 얘는 단 3개 정도 아까 우리가 몇 개 있어야 돼?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 쪼그라든 데에 한 2개가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둔화되니까 화살표는 작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은 이 풍선의 부피를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측정하는 기구가 너무나 열악해서 교과서에서처럼은 못하고 이렇게 했고 교과서에는 그걸 해봤더니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그래프를 그리더라. 그래서 20일 때 부피가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 10이고 40일 때는 약간 13.5 정도 되고 40일 때는 10.7이 되고 그 다음에 60일 때는 11.4 이래가지고 점점점 증가하더라.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 이렇게 일정하게 커지는 것을 이렇게 된 것을 알아낸 사람이 이거를 우리는 샤를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또 다른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교과서에도 그림이 되게 잘 나와 있네요. 이 그림이 교과서에 그린 거를 근거로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액체 질소에 풍선을 넣었더니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우리는 방금 선생님이 말한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를 높이면 기체 부피가 늘어나 온도를 낮추면 기체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샤를이 알아낸 법칙이라서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봤고 이때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린 거를 방금 선생님하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두시고 공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상생활 속의 부피에 요거 한번 오줌 싸개 인형은 어떤 원리가 있는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줌 싸개 원리. 자, 그리고 나서 이 생활 속에 대한 내용 중에는 여름철에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면 타이어가 팽팽해진다. 이것도 있어요. 왜냐면 도로를 달리는 동안 도로랑 마찰을 해서 타이어가 그 안에 열이 막 나가지고 얘네들이 온도가 올라가. 기체 자체 온도가. 그리고 고가속도로가 그 도로를 달릴 때 타이어 속의 기체 온도가 높다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열기구가 떠오르는 것도 기체의 온도 부피 관계에 이용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가열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데펴서 부피가 증가해가지고 뜨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있다. 이런 현상들을
자, 이렇게 밀폐된 용기가 안에 차가운 데 놔두면 얘가 열리지 않아. 그게 왜 있는가? 당연하지. 얘네들이 운동이 이렇게 되니까 부피가 감소되니까 저거를 못 열게 바깥에 있는 공기들이 누르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마지막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학기 방학 동안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1학기 동안 했던 내용이 참 미흡한 것들은 선생님이 중간중간 읽기 책과 함께 연계해서 과학 특강을 하나 만들어 볼 계획에는 있어요. 시간이 된다면 아직 좀 미정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오셔서 알람이 뜨면 구독 신청해놨다가 알람이 뜨면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두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마지막 시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